안녕하세요. 가을 책방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오헨리 작품의 20년 후입니다. 순찰 중인 경관 한 명이 한 길을 따라 당당하게 걸어갔다. 그의 당당한 걸음걸이는 거리를 지나는 행인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거칠애라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습관처럼 보였다. 이제 겨우 밤 10시밖에 안 되었지만 비를 동반한 살을 내는 듯한 강풍 때문인지 한 길에는 사람들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딱 벌어진 체격의 그 경관은 능숙하고 익숙한 솜씨로 경찰봉을 빙빙 휘두르기도 하고 때로는 한적한 거리를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하면서 집집마다 문단속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순찰을 하고 있었다. 그의 그러한 모습은 마치 평화의 수호자를 그린 멋진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다. 간혹 담배가게나 24시간 영업을 하는 간이식당의 불빛이 보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사무실 건물들로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다. 경관은 어떤 블록의 중간쯤에 이르자 갑자기 발걸음을 늦추었다. 한 사나이가 불이 꺼진 철물점 문간에서 불을 붙이지 않은 담배를 입에 물고 서 있었기 때문이다. 경관이 그 사내에게 다가가자 사나이는 재빨리 말을 걸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관날이. 그는 경관을 안심시키려는 듯이 말했다. 단지 친구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20년 전에 한 약속이지요. 좀 이상하게 들리겠죠? 만약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이 가게가 서 있는 자리에 식당이 하나 있었지요. 빅조 브레디 식당 말입니다. 5년 전까진 있었죠. 하고 경관이 말했다. 하지만 그 뒤 다 헐려버렸지요. 문간에 서 있던 사내는 성냥을 그어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러자 그 불빛에 창백하고 각진 턱의 얼굴과 날카로운 눈매에 오른쪽 눈썹 주위에 있는 조그맣고 하얀 흉터가 드러났다. 그가 하고 있는 넥타이 핀에는 큼직한 다이아몬드가 기묘하게 박혀 있었다. 20년 전 바로 오늘 밤이었지요. 하고 그 사나이는 말했다. 나는 이곳 빅조 브레디 식당에서 나와 제일 친하고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녀석인 지미 웰스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었지요. 녀석과 나는 뉴욕에서 마치 친형제나 다름없이 함께 자랐어요. 그때 나는 18살이었고 녀석은 20살이었지요. 다음날 아침에 나는 성공을 위해 서부로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미를 뉴욕에서 끌어낸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녀석은 이 세상에서 살만한 곳은 뉴욕밖에 없는 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그날 밤 설령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건 또 아무리 먼 곳에서 와야 하건 정확히 20년 후인 오늘 이 시각에 이곳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20년 후에 우리는 어떻게든 각자 운이 트여서 부자가 되어 있을 테고 그래서 출세도 했을 것으로 생각한 거지요. 꽤나 흥미로운 이야기로군요. 하고 경관은 말했다.
하지만 다시 만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린 것 같군요. 당신이 떠난 뒤로 그 친구로부터 소식은 있었나요? 네, 있고 말고요. 한동안은 편지를 주고받았으니까요. 라고 사내는 말했다. 그러나 1, 2년 지나고 나서는 서로 소식이 끊기고 말았지요. 경관님도 알다시피 서부는 굉장히 큰 고장이거든요. 게다가 나는 거기서 무척 바쁘게 여기저기 뛰어다녀야만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지미가 만약 살아있다면 저를 만나러 이곳으로 올 게 틀림없습니다. 그 녀석은 언제나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친구였으니까요. 절대로 잊지는 않았을걸요. 나는 오늘 밤 이곳에 오기 위해 1000마일이나 달려왔지만 얘 친구가 오기만 한다면야 그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 셈이지요.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사나이가 근사한 회중시계를 꺼냈는데 그것은 뚜껑에 작은 다이아몬드들이 박혀 있었다. 10시 3분 전이군요. 하고 사나이는 말했다. 우리가 이 식당 입구에서 헤어진 시각이 10시 정각이었답니다. 서부에선 일이 잘 풀렸나 봐요. 경관이 물었다. 물론이죠. 제발 지미가 내가 성공한 곳에 절반만큼이라도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원래 좋은 녀석이긴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는 타입이라서요. 나는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아주 약삭빠른 놈들과 경쟁을 해야만 했거든요. 뉴욕에서는 사람을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사람을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빈틈없게 하는 데는 서부가 제격이지요. 경관은 경찰봉을 빙그로 돌리면서 한두 걸음 걷기 시작했다. 이제 그만 가봐야겠어요. 당신 친구가 틀림없이 와주면 좋겠군요. 그런데 10시 정각까지만 기다릴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지요. 하고 사나이는 말했다. 최소한 30분은 기다려줘야죠. 지미는 이 세상에 살아있다면 그때까지는 올 테니까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경관나리. 좋은 밤이 되길 빌어요. 하고 말하고는 경관은 일일이 문단속을 해가면서 순찰구역을 걸어갔다. 이제 거리에는 차가운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어쩌다 생각난 듯이 불곤하건 바람이 이제는 쉴 새 없이 불어대는 강풍으로 변해 있었다. 근처를 지나는 몇 안 되는 행인들은 옷깃을 세우고 호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침울한 표정으로 조용히 총총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리고 중마고우와의 확실치 않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1000마일이나 달려온 사나이는 철물점 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친구를 기다린 지 20분쯤 지났을까. 길 건너편에서 긴 외투를 입고 옷깃을 귀까지 치켜세운 큰 키의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건너왔다. 그는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사나이에게 곧장 다가왔다. 자네가 봅인가? 그는 미심쩍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면 자네가 지미 웰스? 입구에 서 있던 사내가 소리쳤다. 이거 놀랍군 하고 방금 도착한 큰 키의 남자는 사내의 두 손을 꼭 쥐면서 말했다. 틀림없는 보비로군. 나는 자네가 아직 살아있다면 반드시 이리로 올 줄 알았어. 그래 20년이면 긴 세월이야. 옛날 그 식당은 없어져 버렸어. 봅, 아직까지 그 식당이 있었다면 거기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서부의 경기는 어떻던가, 친구? 굉장해. 거기선 갖고 싶은 건 뭐든지 손 안에 넣을 수 있었거든. 그런데 짐이 너 많이 변했구나. 난 내 키가 그렇게 2, 3인치나 훌쩍 클 줄은 몰랐어. 20살 이후 키가 좀 자랐지. 뉴욕에서의 일은 잘 돼가고 있나, 짐이? 그럭저럭. 난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어. 자, 복. 내가 잘 아는 곳에 가서 그동안 쌓인 회포를 풀자고. 두 사람은 서로 팔짱을 끼고 한 길을 걷기 시작했다. 서부에서 온 사내는 자신의 성공에 대한 자만심에 부풀어서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외투에 몸을 푹 파묻은 남자는 재미있다는 듯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길모퉁이에 전등불이 환하게 켜진 약국이 있었다. 그 불빛 속에 이르자 두 사람은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서부에서 온 사내는 갑자기 멈춰서서 팔짱을 끼고 있던 팔을 풀었다. 당신은 지미 웰스가 아니야 하고 그는 날카롭게 말했다. 20년이란 세월이 길긴 하지만 매브리코가 사자코로 변할 만큼은 그렇게 길진 않단 말이야. 때로는 착한 사람을 악인으로 바꿔놓기도 하지. 키 큰 사나이가 말했다. 넌 이미 10분 전에 체포됐어. 실키, 봅. 시카고 경찰이 혹시 자네가 이리로 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는 자네한테 볼 일이 있다는 전화를 걸어왔더군. 얌전히 따라오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걸세. 그런데 경찰서로 가기 전에 자네한테 전해주라고 부탁받은 편지가 있어. 이 소인도 앞에서 읽어봐. 순찰 중이던 웰스 경관이 보낸 거야. 서부에서 온 사내는 그가 건네준 조그만 종이 쪽지를 펴들었다. 침착하던 그의 손이 쪽지를 다 읽을 무렵에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쪽지의 내용은 짧은 편이었다. 복, 나는 제 시간에 약속 장소에 갔었네. 자네가 성냥을 그어 담배에 불을 붙였을 때 나는 그 얼굴이 시카고에서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범인의 얼굴임을 알게 된 거야. 도저히 내 손으로 너를 체포할 순 없었어. 그래서 순찰을 돌고 난 후 사복 형사에게 그 일을 부탁한 거라네.